인허가 의제의 발생 시점, 주된 인허가 받았을 때 의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331페이지. 자, 주된 인허가가 나왔을 때 관련 인허가도 의제가 된다라고 지금 행정기본법 25조 1항에 규정돼 있죠. 그다음에 주된 인허가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그죠? 규정된 것, 해당 범위로 규정된 인허가에 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행정기본법 25조 2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 25조 2항.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범위로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라는 것이 행정기본법이죠. 근데 이미 판례상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례상. 그래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그 인허가 법조항들이 모든 조항이 다 의제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된 것에 한해서 인허가 의제되지 관련 법조항 모든 규정까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이미 있었다. 이미 판례가 있었고 이것을 수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인허가가 의제가 되려면 실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수로 필요한 것이 한다. 실적 관련성이 있든지 부수가 필요한 것이어야지 인허가가 의제된다. 언제 종료되느냐? 주된 인허가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의제된다고요? 주된 인허가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 계획의 실시 계획 승인에 관련해서 도로 조명에 의제가 됐었죠. 도로 조명 허가가 의제가 됐었는데,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종료되면 도로 조명 허가의 의제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뭐라고요? 본 사업의 허가 사업이 종료되면 의제 효과는 제거된다. 의제 효과는 상실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의제되는 인허가 또는 관련되는 인허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 하더라도 주된 인허가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주된 인허가가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B법상의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허가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 본허가의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절차는 생략된다. B법상의 절차는 생략되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는, 그래서 관련 인허가 조항과 관련해서 허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주된 인허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이 되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법일지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관하여 하자가 있더라도, 이게 하자가 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얘기고, 그래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본 허가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만 다만 의제가 안 될 수는 있겠죠.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자가 있다라면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본 허가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불복 방법에서는 이 과정에서 행정청 간의 부동의, 불허 이런 것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본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본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불허 처분이 항고성의 대상이 되죠. 여기 뭐 형질 변경 불허, 농지 전용 불허, 이거는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고성의 대상이 안 되고 이것만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정력도 안 발생한다.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정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서장의 부동의로
구청장이 불허했어요? 건축을 불허했다. 그럼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지 않죠. 건축 불허만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만 보완이 가능하다라면 저 보완을 먼저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고방은 위법이다 라는 판례했죠. 그 다음에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허가가 된 경우, 이번은 거부된 경우 아니라 허가가 된 경우는 의제된 인허가도 처분입니다. 의제된 인허가도 이것도 처분이다. 허가가 된 경우는. 그래서 직권 취소,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된다. 직권 취소,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된다. 처분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허가가 된 경우, 본허가가 나온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뭐다? 처분이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처분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나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되고, 직권 취소했을 때 다시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된다. 직권 취소했을 때 쟁송 취소의 대상이 또 되겠죠?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계속 출제됐죠, 이 부분은. 계속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근데 행정기본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행정기본법 조항에는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죠.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됐지. 이게 처분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 인허가가 됐어요. 이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은 주된 인허가 관청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 관청이 감독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제된 인허가, 관련 인허가 누가 감독한다? 관련 인허가 관청에서 관리한다. 그다음에 기한부 허가죠. 기한부 허가, 허가의 갱신. 기한이 도래되면은 기존 허가 효력은 실효되죠. 실효. 그래서 허가 플러스 부간을 달아서 2년.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실효되죠. 실효됩니다. 실효된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갱신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갱신 신청. 갱신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 갱신 신청을 안 하면 실효된다. 갱신 신청을 안 하면 실효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갱신이 되면은 기존의 허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갱신 허가 되기 전에 위법 사유를 들어 갱신 후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갱신 신청 지금 말했고,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된 이후에 갱신 신청했을 때는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본다. 그래서 기존의 허가 효력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뭐 할 때? 기한이 도래된 이후에 갱신 신청했을 때는 뭐로 본다?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는 거예요. 왜? 실효됐으니까.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볼 뿐이다. 그래서 갱신 신청으로 보지 않죠? 갱신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 기간이 사업상 매우 짧은 경우, 부당하게 짧은 경우죠. 허가를 했는데 기간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짧아요. 1년. 이거 이제 택도 없어요.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걸 뭐로 본다?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으로 본다. X.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본다. 0.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보죠. 어느 때? 허가 기간이 부당하게 짧을 때 기억하시고, 이 경우에도 갱신 기간 이내에 갱신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것도 도래죠. 기한의 도래로 실효됩니다. 기억하시고, 부당하게 짧더라도 뭐는 해줘야 돼요? 갱신 신청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행행위 갱신 허가는 새로운 허가죠. 일반적인 갱신 허가와 다르게 일반적인 갱신 허가는 새로운 허가가 아니라 기존의 허가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허가라면, 다만 사행행위 허가는 새로운 허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갱신 허가를 해줄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보죠. 예적 승인, 일반적 허가의 경우는 예방적 금지에 대한 허가죠. 예방적 금지, 일반적 금지에 대한 허가라면,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서 억제적 금지에 대한 허가라는 면에서 권리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약 사용 허가는
마약이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억제죠. 억제적 금지죠. 마약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다만 뭐죠? 말기암 환자라든지 고통이 너무 심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마약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을 예외적 승인이라고 한다. 그냥 건축허가는 일반적 금지, 예방적 금지에 대한 해제라면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내 건축허가는 억제적 금지에 대한 해제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면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다라고 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제적 금지랑 또 절대적 금지랑은 좀 달라요. 절대적 금지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억제적 금지가 아니라 절대적 금지죠. 예가 없는, 예를 둘 수 없는. 마약은 예를 둘 수가 있어요. 마약 사용은. 그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립공원 내도 호텔이 있죠. 그래서 그냥 억제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아니죠. 마약이라든지 그린벨트 내 건축은. 그렇지만 인신매매는 절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예외적 승인도 안 돼요. 예외적 승인도 안 됩니다. 예외적 승인도 안 된다. 그래서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랑 연결되는 거지 절대적 금지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됐고, 숙박시설인 러브호텔 건축허가는 이제는 재량이다. 옛날에는 기속으로 받지만 요새 와서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 문제 때문에 재량으로 보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면제됐고,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는 이제 권리를 설정하거나 능력을 설정하나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도로조명허가 권리를 설정해줘. 자연적 자유 회복이 아니라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자연적 자유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다. 도로조명허가 권리 설정, 권리 주체 능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인가, 이걸 통해서 주택조합이 뭐가 돼요? 주택조합이 행정주체이지, 권리의무 주체, 행정주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죠. 이거 특허죠.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은 공무원 임명되거나 귀하고 하면 국가랑 수많은 권리의무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권리의무관계 형성이 되기, 포괄적 권리의무관계 설정, 이것도 특허다. 그런 권리를 부여했다가 변경, 박탈하는 것도 특허다. 파면도 특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적 성질, 형성적이다. 뭐는 특허는 재량행위다. 그래서 개인 택시 사업면허, 도로 조명허가 등등등등, 이 어디다? 특허다. 재량이기 때문에 부과를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특허는 재량이죠. 그 때문에 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부과를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허는 신청을 요한다. 반드시 0이죠. 허가와 다르게. 그 다음에 특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특허가 있을 수 없다. 일반 특허는 없어요. 일반 허가는 있죠. 일반 허가는 있지만 특허는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법규 특허는 존재하죠. 도로법상 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관리가 위탁돼 있죠. 그것은 특허다. 근데 법규상 특허죠. 도로법에 의해서는 특허죠. 행정행위로 한 특허가 아니라 법규상 특허다, 이런 얘기예요. 특허 효과, 영업사항 이익을 보호한다. 영업사항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물론 그 강력한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업사항 이익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특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사업자한테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있죠. 대신 감독도 강하고 영업사항 이익도 보호되고, 그렇죠. 어업면허 관련된 중복면허는 무효다. 어업면허는 중복면허가 무효예요. 어업면허는. 그 다음에 이전 가능성은 허가랑 똑같다. 대인적이면 이전할 수 없고, 대물적이면 이전할 수 있고, 혼합적이면 승인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다. 허가의 특허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원래는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 형성적 행정이 특허, 이렇게 전통적으로 구별을 해왔다. 근데 그 간격이 애매해지고 있다. 왜? 이제는 허가도 형성적 의미도 있다라는 견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애매한 면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라는 것은 특허를 허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완화는 특허를 허가를 신고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규제 완화라고 하죠. 특허 됐고,
인가는 행정청이 하는 보충행위죠. 기본행위를 보충해줘서 기본행위 법률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가르쳐 인가라고 한다라고 하죠. 법률행위가 기본행위죠. 법률행위가 기본행위야. 행정청은 인가를 통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키죠. 기본행위인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가다. 그리고 보충적 행정이라고 하죠. 보충 행정행위, 그 다음 형성적이다. 뭐 정관 변경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인가다. 정관 변경은 기본행위, 그 다음에 허가를 통해서 정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인가다. 그 다음에 공익재산의 매각에 대한 허가, 공익재산을 팔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익재산의 기본재산은 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해야죠. 관할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매도행위,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기본행위죠. 학교 건물을 판다, 사고 판다, 계약이 필요하죠. 이것을 인가해준다. 인가가 있어야 법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랑 비슷하죠. 토지거래 계약이 있다, 기본행위죠. 그 다음에 인가를 통해서 토지거래 계약의 법적 효력이 완성되죠. 그래서 기본재산 매각에 대한 인가죠. 토지거래도 인가. 그 다음에 자동차 설립 조합의 설립 인가. 자동차는 그래서 재개발조합과 헷갈리면 안 돼요.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라든지 재개발조합의 설립 인가는 특허죠. 보충이 아니라 형성이죠. 특허 설권적 의미가 강하다. 뭐 조합 설립, 무슨 조합? 재개발, 재건축. 그러나 자동차 사업자 조합의 설립에 대해서는 인가라는 얘기를 2015년 판례되게 했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충돌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나 예외적 기술행위다. 그래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렇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없다는 재량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재량행위면 붙일 수 있는 거고 재량행위가 아니면 붙일 수 없죠. 규정이 없는 한. 그래서 인가가 재량이라면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죠.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한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를 해줘야 돼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부동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죠. 법률행위. 사실행위 X. 계약도 되죠. 근데 계약이 한정된다 X. 정관 작성은 계약은 아니죠. 정관 작성은 계약은 아니란 말이죠. 계약이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공법상 공법상 계약이 한정되지도 않는다. 사법상 계약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가 형식은 법규인가 없다, 일반인가 없다. 법규인가 없고 일반인가 없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가 없다. 신청을 요한다. 그래서 신청을 요한다. 수정인가 안 된다. 수정허가 된다. 수정허가는 되지만 수정인가는 안 돼요. 기본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자가 하기 때문에 수정인가 해줄 수가 없다. 인가를 받아야 법률 효과가 완성이 된다. 법률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법률 효과가 완성이 된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가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학교법인의 임원들이죠. 이사의 임원 선임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선출했죠. 그래서 신청을 해. 여기에 대해서 감독청,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 장관이겠죠. 교육청이나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인가를 해주면 선임 효력이 발생해서 이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선임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사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사업자의 사업권의 양도 양수, 특허 사업자의 양도 양수에 대해서 계약이 있더라도 인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가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과 관련해서 인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인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인가를 받아야만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인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계약은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 유동적 무효고, 인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계약은 소급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토지거래 계약은 인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인가효력은 이전되지 않는다. 인가효력은 이전이 안 돼요. 이사선임 승인해 줬는데 이게 이전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을 보고 선임 승인해 줬겠지. 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강제집행이라든지 행정벌을 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행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허가랑 차이점이죠.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죠.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가해질 수가 있죠. 행정벌이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근데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이죠. 토지거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어요.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한 법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인가의 거부로 범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소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사선임을 신청했어요. 학교법인이 근데 거부당했다. 우리 신청을 학교법인이 했다 할지라도 학교법인이 했다 하더라도 거부에 대해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이사로 선임된 자도 거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기본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일 경우는 인가는 무효가 된다. 기본행위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또 기본행위 없다라면 인가로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가도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기본행위 취소 사유만 있다라면 인가가 있다라면 일단 유효하다. 기본행위 취소 사유만 있고 아직 취소 안 됐어요. 취소 안 된 사유만 있는 거죠. 사유만 있는데 인가를 줬다라면 일단은 유효하다. 물론 기본행위가 취소가 돼버리면 실효된다. 기본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는 실효돼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거죠. 기본행위가 있고 취소하겠더라도 인가를 해주면 일단은 유효하고, 근데 나중에 기본행위가 취소되면은 인가는 실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입 계약이 기본행위예요. 기술도입 계약이 기본행위. 이 기본행위가 실효되면은 인가했던 것도 실효된다. 기술도입 계약이 취소돼요. 그러면은 인가도 실효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쟁송 방법.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라면 인가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다.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라면 인가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인가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 머릿속으로 박으시고, 예를 들면 학교 임원 선임행위가 만약에 하자가 있어. 기본행위 임원 선임의 하자가 있어요. 이사의 결의를 안 거치고 임원을 선임했다든지, 그래서 임원 선임의 하자가 있어요. 기본행위. 근데 인가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하자가 치유되느냐? 안 된다. 인가가 이때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다퉈야 돼? 기본행위를 다퉈라. 기본행위를 다퉈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재개발 조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재개발 인가로 보지 않고 특허로 보는지 바로 이와 관련이 있어요. 자, 기본행위가 있고 인가가 있다라면 뭘 다퉈야 한다?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지 인가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어요.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박아야 돼. 물론 인가에 하자가 있다라면 인가를 다투면 되는 거죠. 당연한데. 자, 공법상 대리는 행정청이 한 행위지만 스스로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법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을 가리켜 대리를 한다. 행정청이 행위를 했는데, 대리를 했는데 그 행정청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면 대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공매처분이 대표적이죠. 수용재결도 대표적이죠. 수용재결을 했다. 토지 수용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용재결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수용재결은 토지 수용인에게 했죠.
근데 토지 소유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대리라고 하죠. 대리. 행정 행위로서의 대리는 법정 대리만 허용되고 임의 대리는 허용이 안 된다. 법정 대리만 허용되고 임의 대리가 허용이 안 돼요. 나중에 행정법 강론에 가면 권한의 대리는 법정 대리도 되고 임의 대리도 되죠. 그럼 행정법 강론에서 권한의 대리는 임의 대리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 행위로서의 대리는 법정 대리만 허용돼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사례 같은 걸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 재건축 결의가 무효락해서 재건축 하자라는 결의가 무효락해서 조합 설립 결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별개다. 재건축 결의가 무효락해서 재건축 결의면서 무효락해서 우리 조합을 만들자든지 창립청의 결의라든지 이런 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별개다. 그 다음에 조합과 조합 임원 사이, 조합장 사이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은 사법 관계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다. 조합원 자격을 다투는 것은 공법 관계다. 당사소송이다. 하자 있는 조합장 선출에 대해서 인가를 해줬을 때 인가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다. 왜? 기본행위죠.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요. 기본행위를 다퉈야 한다. 조합장 선임 행위에 대해서 다퉈야지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자,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인가. 이게 만약에 이 인가가 강학상 인가면 조합 설립 결의 하자가 있다면 인가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겠죠. 만약에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인가가 진짜 인가라면, 강학상 인가라면 기본행위 하자를 이루 인가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조합 설립 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나 취소를 무효를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옛날 주택건축 촉진법 시대 때의 그 인가는 진짜 인가였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해서 인가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주택건설 촉진법 시대 때 판례였죠. 그러나 도시환경 정비법 시대 때는 인가를 뭐로 보느냐면 인가로 보지 않고 강학상 특허로 보죠. 그 설권이라는 단어 쓰죠. 아까 특허의 설권행위 있죠. 설권, 권리 설정행위. 그죠?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뭐는? 인가는. 이때 인가는 단순하게 보충적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보충적 행위가 아니라 뭐다? 행정 주체의 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측면, 능력을 설정해 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특허다. 특허는 행정청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왜? 특허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이익을 실현할 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특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행정청이 고민을 많이 한다. 인간은 고민할 게 없어. 왜? 기본행위가 중심이죠. 보충행위에 불과하다. 진짜 인간은, 진정한 강학상 인간은 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토지거래 계약 니네가 맺었지 내가 맺었냐 이 말이죠. 야, 토지거래 계약 니네가 맺었고 나는 사인만 해줬어. 오케이 사인만 해줬지 내가 뭐 계약서 썼냐? 니네 알아서 해라. 사기쳤다라면 사고 파는 사람이 토지거래 계약 맺고 사기쳤어. 그럼 둘이서 알아서 할 얘기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왜? 니들이 기본행위 하고 나는 오케이 사인만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나를 문제 삼지 마라.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토지거래 계약에 하자가 있어요. 사고 파는 놈이 사기를 쳤어 상대방을. 그럼 둘이서 뭐 맞짱 깔 일이지 행정청의 인가를 다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는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해서 인가는 뭐로 보는 거예요? 설권적 측면이기 때문에 보충적 성격이 아니라 설권적 측면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잘못이 크죠. 인가를 잘못 내줬다라면 사기꾼들한테 인가를 내줬어. 조합장들 다 사기꾼들의 이 자식들. 얘네들에서 공익 사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가를 내줬다라면 동작구청장이 책임이 큰 거예요. 행정청의 책임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해서 인가를 했다 하더라도 설권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인가 고시가 된다 하면은 조합 설립 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조합 설립 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해라. 인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취소나 무효를 구할 것으로 판례 태도가 바뀌었죠. 그 때문에 이제 나중에 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동작구청장이 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합장이 어떤 놈들이고 설립하는 결의하는 과정에서 뭐 토지 소유자를 속였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인가를 해줘야겠죠. 좀 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인가를 했더라도 원첩은 원래 인가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가 다른 인가로 완전히 대체됐을 때는 기존의 인가 차원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왜? 실효됐으니까. 다만 조합 설립 결의 인가를 통해서 그전의 조합이 사업시행 계획 결의라든지 사업시행 계획이라든지 시공사업 뭐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후속 행위를 했다라면 기존의 인가 차원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경미한 변경이다. 당초 인가 차원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인가를 해줬다. 기존 인가를 실효시키고 새로운 인가를 해줬다. 해서는 원칙 안 되고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가 또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경미한 변경 된다, 완전한 대체한 새로운 인가를 해줄 때는 안 된다, 원칙 예외도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쟁송 취소는 소급표. 쟁송 취소의 소급표에 따라서 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소급표에서. 그럼 인가는 없어지고 대신 원래 처음에 존재했던 인가 전에 존재했던 추진위원회, 조합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다라는 거죠. 조합이 세웠던 사업시행 계획이 2021년까지 1000세대 아파트를 만들겠다라고 사업시행 계획을 세웠는데 1월달에 넘어갔어요. 2022년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졌죠. 조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결의, 관리처분 계획 결의만 했어요. 결의는 당사소송이다. 결의를 다투는 것은 당사소송이다. 당사소송, 결의 단계 결의. 그다음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결의, 관리처분 계획 결의를 인가를 해줬어요. 인가는 무슨 성격이다? 보충적 의미를 갖는다. 진짜 인가죠. 진짜 인가입니다. 강학상 인가, 보충적이다. 이때 인가는 보충적이다. 관리처분 계획 결의, 그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결의, 인가는 보충적이다. 기억하시고. 인가 고시가 됐어요. 인가 고시가 된 다음에는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이다. 그래서 뭘 다퉈야 돼요? 인가 고시가 된 이후에는 뭘 다퉈야 한다? 인가 고시가 된 이후에는 뭘 다퉈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을 다퉈야 돼요. 뭐로? 항고성으로. 항고성으로 다퉈야 한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안 된다. 이전 고시가 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됐고. 다만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시행 계획을 바로 결의해서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을 만들지 않고가 키워드죠. 조합을 안 만들면 사업시행 계획 결의가 단순히 보충적 인가의 의미를 갖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설권적 의미,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의미까지 갖게 된다. 조합을 만들지 않고 사업시행 계획을 만들었을 때 인가를 하면은 보충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설권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가를 받기 전에는 사업시행 계획은 물론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면에서 단순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은 법적 다툼이 있죠. 사실 여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행정청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서 법적 효과를, 법에 규정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이라고 하죠. 확인은
재판과 가장 가깝죠. 준사법적 행위, 재판과 가장 가까운 준사법적 행위로서 공신력이 매우 크죠. 재판이 공신력이 매우 크죠. 그래서 불가변력 인정된다. 확인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가장 공신력이 큰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중에서. 그래서 뭐가 인정된다? 불가변력이 인정돼서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직권 취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다음에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해 줘야 한다. 그다음에 준공검사가 대표적으로 확인이다. 건축허가 그대로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면 준공검사 해야 돼요. 건축허가 도면 보고, 건축허가 당시 도면을 보고, 건축허가 신청할 때 도면을 보고 그대로 건축이 됐다라면 준공검사 해야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고, 그러면 법이 정한, 건축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건축법이 정한 효과,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효과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효과가 부여된다라는 거죠. 교과서 검인정제들은 학설에 따르면 확인으로 보죠. 네, 재량이죠. 헌재 판례에 따르면 특허로 보죠. 헌재 판례에 따르면 특허로 본다. 확인의 형식, 확인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처분 형식을 한다. 확인의 종류, 조직법성 확인, 당선자 결정이죠. 당선자 결정. 표 계산에서 당선자 A 후보자가 100표, B 후보자 99표, 그러면 A 후보자 당선 확인이죠. 그다음에 발명 특허. 특허가 아니죠. 발명 특허는 확인이다.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확인해 주는 거죠.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죠. A, B가 서로 발명을 먼저 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네가 먼저 발명했다라고 사실에 대한 다툼을 있어서 판단을 통해서 확인해 주죠. 발명 특허. 그다음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도 그렇죠.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뭐는 확인은. 그러면 재판과 가장 가까운 게 또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도 행정행위 중 하나다. 확인이다. 그 다음에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대해서 학설은 확인, 판례는 헌재 판례는 특허. 확인 효과,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공신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따로 법적 규정이 따로 없어도 불가변력이 인정돼서 직권 취소가 안 된다. 확인이 되면 행정행위에 의해서 효과가 부여된다. X. 준 법률행 행정의 특징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부여된다는 면에서 그 특징이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고 기속이 확인이다.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얻은 재산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국고 기속되죠. 그 다음에 최근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서 발급과 그 거부 확인이죠. 연구개발 확인서, 연구개발 뭐 확인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연구개발 확인서, 뭐 연구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 실적에 따라서 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토지 및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정, 토지 조사량에 따른 사정 이런 것도 뭐다 확인에 해당한다. 다만 어떤 측면도 있다. 친일 행위로 인한 취득에도 해당한다. 친일 사정을 통해서 친일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국가재산 빼돌리는 거죠. 왕실 재산을 이완용이 빼돌렸다. 뭐 토지 조사량에 의해서 사정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거죠. 친일 행위로 취득했다는 말을 왜 하게 되냐면은 그래야 국가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친일자 재산이 다 국고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친일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재산 중에서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도 있고 상속받은 재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완용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이 아니. 근데 토지 조사량에 따라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은 친일 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실 재산을 빼돌렸다. 친일자들이. 그러면 친일 행위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중 확인은 사실 여하에 대한 아직은 팩트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거라면 공증은 끝난 거죠. 클리어가 된 상태에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때 다만 공적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행정증이 공적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공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문의 다툼이 없을 상태죠. 없은 상태에서 공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선자 결정은 확인이죠. 근데 당선자증을 교부할 때는 공증인 거예요. 지금 표를 계산해서 A 후보자 100표, B 후보자 99표, 재검표 봤더니 맞아. 99표, 100표야. 그래서 A를 당선자로 한다. 이건 확인이죠. 그래서 당선자 결정됐죠, A로? 그런 다음에 당선증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당선증 교부는 이때는 다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증이다. 당선증 교부, 공증이죠. 그런 면에서 확인과 공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은 확인이라면 합격 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공증이다. 공무원 임용은 특허죠. 공무원 임용은 특허예요. 포괄적 법률 관계, 포괄적 신분 관계 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허죠. 공무원 임용은. 그래서 합격자 결정은 확인, 합격증 교부는 공증, 임용은 특허. 그다음 공증의 종류들 뭐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이 있다라는 거죠. 의료사업자 자격증이죠. 공증, 증, 갱신 발급행위 공증. 건설업 면허증, 건설업면 수첩, 재교부 공증. 그다음에 등록, 상표권 등록, 뭐 특허권 등록 이런 것들은 저 공증이다, 그렇죠. 등록시키는 것은. 특허는 확인이죠. 특허 자체는 확인이죠. 서로 먼저 발명했다니까. 그래서 특허를 내줌으로써 확인해주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을 선호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공증이다. 공증의 효과, 공적 증거력이 부여된다. 다만 반대되는 사실이 있으면 바로 번복이 된다. 라는 면에서 공정력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효력이 유지돼야 되는데 공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공증 효과가 바로 제거되죠. 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하면 인정되면 반증이 되면 공증이 바로 번복이 되니까 공정력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견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증의 처분성에 대해서도 옛날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정력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었고 옛날 오히려 줄이 판례했죠. 근데 최신 판례에서는 좀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토지 분할 신청의 거부되죠. 토지 면적의 정정 신청되죠. 옛날에 지적도상의 경계를 확인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 안 된다고 봤는데 정정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가 안 된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면적 정정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차이점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뭐 최신 판례가 타당하죠. 근데 이게 판례 변경이라고 또 안 하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면적 등록과 경계라는 단어 잘 보시고 면적 등록과 경계. 면적 등록 정정 신청에 대한 거부, 반려는 처분성이 있고 경계에 대한 정정에 대한 거부는 항고성이 안 된다. 물론 뭐 넌센스죠. 사실 제가 말하는 것도 뭐 개찐 도찐 같은데 뭐 옛날 판례, 최근 판례의 차이점이다. 지목 변경서 반려처분을 통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판례 변경된 거죠. 이 판례에서 2004년 판례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죠. 지목 변경 신청서 반려처분. 날짜를 보면 그 이후 판례들이 적극적이죠. 보면 이 판례 이후에 되게 적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지목 변경 반려처분 사건이죠. 건축물 대장은 인정되겠죠.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은 안 된다는 것 잘 보시고 토지 대장도 지금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유자 명의죠. 소유자 명의 정정 신청에 대한 반려는 안 돼요. 왜? 소유권의 문제는 대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장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소 가야 돼요. 법원. 구청에 가서 따질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 땅이 누굴 거냐의 문제는 등기소,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아는 거지. 뭐 구청에 가서 토지장 떼봤자 알 수가 없다. 그건 다만 토지 크기라든지 뭐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소유권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토지 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해달라 발레봤자 의미가 없다. 그건 등기소 가서 따져라. 우리한테 와서 따질 일이 아니라 등기소 가서 따질 일이에요. 이건 지금도 안 된다고 봐야죠.
모함을 관리대항은 지금도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인감증명 안 된다고 보죠. 다만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인감증명이 안 되는데 처분성은 없는데 또 국가배상에서는 직무상 행위는 해당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또 인정돼요. 항고소는 안 되고 인감이 항고소는 안 되고 손해배상은 또 돼요. 항고소는 안 되고 인감 손해배상은 돼요. 그럼 직무상 행위지. 동사무소에서 인감 또 주는 게 뭐 사생활이에요. 직무상 행위가 맞지. 인감 잘못되지면 나중에 손해배상은 돼요. 그래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직무상에 해당한다. 다만 항고소는 안 돼. 처분성은 없다. 손해배상은 돼요. 인감 잘못 발급해지면 손해배상은 되는데 항고소는 안 된다. 통지 행정청의 특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특정인 불특정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우리가 통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고처분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통지죠. 독촉 통지죠. 개고는 뭐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너 철거 안 해? 우리가 대집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통지에 해당한 거 처분이죠. 그 다음에 통지 효과. 그래서 처분이니까 항고성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용기간에 만료된 조교수에 대한 제명 거부 통지. 판례가 변경됐죠? 처분성 인정하죠. 옛날에는 처분성 부정하다가 처분성 인정한 판례가 나타났고, 그렇지만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통지가 아닙니다. 행정행위로서의 통지가 아니라 사실을 알려준, 단순한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죠. 정년퇴직 통보, 정년퇴직 통보는 법에 규정된 것을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법을 따져야지 통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리, 사인행위를 유한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리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할 때 수리죠. 특히 수리를 유한한 신고에서 이 수리를 말하는 거죠. 됐고, 부관은 행정행위에 따라다니는 종den규리죠. 그래서 행정행위력을 보충해주고 제한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부관이죠. 부관이다. 법정 부관과 구별이 되는데, 법정 부관은 행정행위를 할 때 붙이는 부관이 아니라 이미 법에 기재되어 있는 법 조항에 있는 부관이죠. 법 조항에 있는 부관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생수 판매업자들은 내국민에 대해서는 생수 판매하지 말 것 허가해 주겠는데 내국민한테는 생수 판매하지 마라 라고 법에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법정 부관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건 행정행위에서의 부관이죠. 처분할 때 붙이는 부관, 처분할 때 붙이는 부관을 배우는 거예요. 행정행위 때 붙이는 부관. 그때는 기속행위는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는 붙일 수 있다라고 하죠. 이런 부관의 한계가 법정 부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한계가 법정 부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부관은 왜? 법대로 하는 거지 뭐죠. 법이 있으면 하는 거지 뭐죠. 다만 법정 부관도 법률일 때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명령일 때는 명령규칙심사, 헌법소원에 대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생수 판매와 관련된 내국민한테 판매하지 말라는 고시가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돼서 위헌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였죠. 법정 부관도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이제 있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처분성에 따르면 항고성도 가능하죠. 처분적 조례, 처분적 법규명령이 된다라면. 내용상 제한과 부관은 다른데, 부관은 행정이 그 자체의 내용상 제한은 아니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유흥지점 허가를 받았다. 교육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내용상 허가지 부관이 아니. 유흥지점 허가를 받으면 유흥지점을 해야지 학원 사업하면 안 되지. 내용상 제한이라고 하지 부관을 붙이진 않죠. 뭐 유흥지점 허가하면서 학원업 하지 말 것 이렇게 붙이진 않는다는 거죠. 유흥지점 허가를 하면서 학원업 하지 말, 교육업 하지 말 것 이런 부관을 붙여요? 이런 부관을 붙이는 게 이상한 얘기지. 유흥지점 허가는 유흥지점만 하라는 얘기지. 술집을 하라는 거지 학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내용상 제한이지 부관이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시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부관인지 부관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법에 있는 또는 도시 설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 부관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이게 부관이었으면 위법이었겠죠. 왜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고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본 거예요. 보차 혼용통로 조성은 부관 그 자체가 아니다. 왜? 이미 도시 설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로가 난다고, 이 지역은 도로가 난다고 도시 설계 이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시 부담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도시 설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부관의 종류, 조건은 사실여가 발생할 것인지가 확실한 사실의 행정행위 효력 발생, 그다음 소멸을 의존시키는 것을 조건이라 한다. X. 확실이 아니라 불확실이지. 확실은 뭐죠? 기한이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을 의존시킨다라면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시킨다.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부관이죠? 정조건이죠.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로 행정 효력이 소멸한다. 실효된다. 해제조건이죠. 해제조건. 그래서 효력 발생, 조건의 성취에 따라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로 행정의 효력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것을 실효시킨다. 해제조건이죠. 해제조건이다. 둘 다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처분성이 있는 것은 부담뿐이니까. 기한은 이제 확실한 사실의 행정효력 발생과 소멸을 의존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하죠. 철회권의 유보는 행정일을 하면서 앞으로 너 처리할 수도 있다. 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떤 공익상의 필요로 인해서 그 행정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상대방한테 주시시키는 거죠.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신뢰보호 주장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신뢰보호 주장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윤락행위를 하면은 호텔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철회권을 유보하면서 호텔 사업을 허가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윤락행위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처리할 때 상대방이 인테리어 공사 10억이나 했는데 보상해달라. 신뢰보 위반이다. 주장을 배제하는 길을 한단 말이죠. 미리 말해놨잖아. 미리 너 만약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라면 너 허가를 취소하겠어? 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죠. 물론 강학상은 철회죠. 왜요? 처분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 때문에 처리하는 거니까 강학상 정확히 말하자면 철회권 의무라고 하죠. 취소권 의무라도 쓰기도 하죠. 그냥 취소권 의무라고 쓰기도 하는데 철회권 의무가 좀 더 정확한 용어라 보긴 봐야겠죠. 그렇죠? 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후에 발생한 사유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니까 철회권 의무가 좀 더 정확한 용어죠. 행정청이 종교단체가 건물 교환을 인가를 신청했어요. 이 건물을 다른 학원 건물과 교환하겠다라고 인가를 신청했는데 인가를 해주면서 뭐라 했냐면 종교용도로 사용할 것, 종교용도로 사용할 것라는 부관을 붙였어요. 이거 철회권 의무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인가를 철회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철회권의 이제 기능, 철회권 의무의 기능했고 철회권의 행사.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철회권을 막 휘두르면 안 돼요. 왜? 비례원칙에 부합돼야지. 평등원칙에 부합돼야지. 사소한 위반 가지고 처리한다라면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비례원칙 위반되죠. 그럼 철회권 행사가 위법이 돼요. 철회가 위법이 되죠. 철회가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회권을 미리 유보해놨다는 이유만 가지고 철회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있다. 또 1시간만 게임해. 1시간 이상 게임하면 게임기 뺏는 거야. 근데 애가 1시간 딱 1분 했단 말이죠. 1초? 1시간하고 1분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 게임기를 뺏는다라면 좀 문제 생기죠. 그렇죠? 그때는 경고만 한번 하고 끝나야지. 경고하고 내일 1분 줄인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아예 게임기를 완전히 뺏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될 수가 있다. 알겠지? 비례원칙 위반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부담은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도를 맞추네. 부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